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의 성공적인 보안 전략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개요 부분을 먼저 쭉 살펴보고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 클라우드는 더 이상 왜 써야 되는지도 언급할 필요도 굳이 없죠. 우리 IT 환경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보면 연평균 약 16%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장을 기점으로 많이 클라우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을 좀 먼저 살펴보면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디플 정의에 따르면 2030년까지 대다수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향하겠다라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우선 적용을 검토해라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 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왜 먼저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모놀리식 방식입니다. 정통적으로 시스템에 운영체제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이것저것 다 설치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모놀리식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큰 제약을 발생시킵니다. 확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야 하고 운영체를 또 새로 설치해야 하고 애플리케이션과 그에 관련된 정수성을 일일이 다시 설치해야 되는 환경이 필요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확장성의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스템의 하나의 시스템에 운영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 리소스의 그 자원 활용성도 매우 저하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IT 기술의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상화 기술이죠. 처음에는 시스템이 가상화였습니다. 가상화, VMware죠. 버추얼 머신. 버추얼 머신만 해도 굉장히 큰 혁신적이었는데 20분만 있으면 하나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시스템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 하면 애플리케이션 그 자체를 가상화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CNCF에 따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 하면 퍼블릭과 프라이빗, 하이브리드와 같은 현대적인 동적인 운영 환경에서 다이나믹한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크게 5가지 중요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컨테이너와 서비스 메쉬,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그다음에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는데 굳이 해석을 하면 불변의 그 인프라, 그다음에 그 선현형 API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크게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를 하면 뭐냐?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그 종속성을 가진 것을 캡슐화합니다. 그래서 캡슐화해서 이 자체를 단일하게 분류해서 배포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서비스 메시 이런 5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진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그다음에 변칙적 탄력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가진 그 혁신적인 기술은 기술적 측면을 떠나서 우리 IT 조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씩 5가지 구성 요소를 가볍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컨테이너라 하면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냥 그 애플리케이션과 그의 종속성을 캡슐화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논리적으로 구성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이크로 서비스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배포가 가능한 서비스로 잘게 쪼갠 것을 의미합니다. 잘게 쪼개서 서비스 제공하다 보니까 상호 간에 독립적인 서비스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하나의 서비스가 업데이트 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한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게 되죠. 서비스 메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잘게 쪼개진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인프라 계층을 의미하고요. 불변의 인프라라 하면 그 애플리케이션 앞에서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 이후로는 인프라에 대한 환경 설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한번 구성된 환경 설정이 변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클라우드 컨테이너에 있어서 네이티브 환경에 있어서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선언형 API는 약간 이 부분은 그 개발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개발적인 측면 관점에서 그 하나의 그 목표를 개발자가 사전에 정의하고 선언하게 되면 그 결과에 도달하는 하나의 그 과정은 API가 자동으로 따라오겠다라는 것의 선언형 API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트렌드 이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꼭지를 뽑아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데와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면 굉장히 복잡한 환경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잘게 쪼개져 있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서비스 메시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리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와 개발자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보안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의 오류라든가 관리를 환경 설정을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으로서 외부 공격으로 그대로 외부의 우리의 자산과 데이터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내의 보안 솔루션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모델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요. 아마 일중에 대부분 다 익숙해질 부분이고 이것들은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책임 공유형 모델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중간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카스와 옆에 있는 펑션 에이지 서비스로는 파스 부분이 되겠고요. 카스는 컨테이너 그 자체를 배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파스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을 의미합니다. 그냥 펑션이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펑션을 호출해서 가져다 그 결과값만 가져다 쓰는 파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모델의 주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모델의 발전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게 뒤에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기존 온프레미스 형태이죠. 그냥 시스템에 아까 앞에서 자꾸 설명드렸듯이 장비를 딜리버리하고 운영체제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과 그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구성 형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시스템의 리소스 자원의 활용성과 확장성에 의해서는 조금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 배포 방식, 일명 버추얼 머신이 먼저 나왔고요. 이 형태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인 발전이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애플리케이션 그 자체만을 가상화해서 배포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배포 방식이 되겠고요. 이 부분 아마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1, 2분만 있으면 됩니다. 1, 2분만 있으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적인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하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배포 방식, 쿠버네티스와 같은 관리적 형태가 필수 불가의 결합 요소가 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이제 시스템적인 구성 요소로 본다면 이제 모놀리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시스템 형태로 그대로 하나의 시스템에 운영되는 것을 모놀리식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와 서비스 메시 형태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컨테이너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시간 단축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그 확장성과 유연성과 보건력이 매우 뛰어난 애플리케이션 구축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왜 써야 되는지, 어떤 뛰어난 측면이 있을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보안적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측면의 그 보안적인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트너가 시냅이라는 용어를 발표하면서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이라는 것을 용어라는 자체를 발표를 했어요. 옆에 보시면 그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그 기술적인 기능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요소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트너가 정의한 것 그대로, 그 장표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왼쪽 화면에 보시면 시냅 안에 CWPP, CSPM, CIM이 이 시냅 안에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다 보니까 시냅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한 보안 기능을 가진 보안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컨테이너 플랫폼 구조가 잠깐 나왔느냐라고 지금 의문을 할 수 있는데, 얘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나와야만 뒤에 나올 수 있는 보안적 그 위험 요소들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은 하나의 그 마스터 노드하고 2개 이상의 워크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노드 안에는 여러 개의 다수의 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파드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다수의 컨테이너가 이 파드 안에 속해져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 그 컨테이너 플랫폼 구조가 되겠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 형태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에 의해서 그 데브섹옵스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위협 포인트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는 이미지 그 자체로 배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 요소는 그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할 거고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의 문제점입니다. 시냅 관점에서 따르면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 사스와 다스트, 그러니까 정적인 소스 분석과 동적인 소스 분석을 다 가지고 그 이미지를 만들게끔 되어져 있고요. 이미지 만들 때 자체에도 그 이미지 자체에 그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이라든가 구성의 오류라든가 혹은 멀리하고 탐지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커 허브라든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배포되면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혹은 개발자는 위험 요소들을 그대로 가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쓰게 되겠죠. 2021년도인가요? 한 연구기관에서 그 도커 레지스트리 허브하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그 이미지들을 싹 다 조사한 적이 있답니다. 딱 조사했는데 아무런 보안적인 위험 요소가 없고 깨끗한 이미지는 그 허브에 있는 건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 도커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 중에.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의 요소에 있어서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위험 요소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가지고 있는 뭐 편의성이라든가 보안적인 측면을 지금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것도 보면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그 저희 그 SGA 솔루션즈는 어떻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보안을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저희가 2020년부터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는 아직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했고 컨테이너 자체도 용어가 생소한 그 단계에서 저희 SGA 솔루션즈는 자체적으로 TF팀을 뭐 꾸린 것과 동시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SGA 솔루션즈는 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 단순히 간단히 언급을 하면 그 시스템 보안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 보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용 쪽 보안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서버 보안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간의 백신도 있고, 다양한 응용 보안도 가지고 우리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에서 우리 SGA 솔루션즈가 어떻게 보안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제품이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주요 기능 뭐 나와 있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 뭐 제품명은 이제 뭐 차후에 언급하기로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의 그 네이티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적 측면 요소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미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보안 기능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오고 나서 허브에 올라오고 레지스트리에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 이미지가 안전한 이미지인지를 우리는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저희가 요즘 그 공급망 보안에서 많이 나오는 S반 형태로 저희가 이미지를 다 스캔을 합니다. 풀 스캔을 하죠. 그래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뭐 무결성도 마찬가지지만 가지고 있는 보안적 취약성,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보안의 구성에 대한 오류, 이미지 안에 혹은 악성 코드가 있는지, 그리고 이미지 안에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를 저희는 모두 풀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 스캔을 해서 이 이미지들이 안전하다라고 저희가 관련되어져 있는 승인되어진 보증된 이미지들만 배포되고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그 보안 제품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학급을 살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가장 큰 연구기관, 과학연구 공공기관인 연구기관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들을 저희가 싹 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 제품을 가지고 많게는 보통 20-30개의 그 보안 취약점이 나왔고요. 제일 많은 건 140개가 나왔습니다. 한 이미지 안에 보안 취약점 요소가 구성에 오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제로데이 취약점이죠. 애플리케이션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패치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도 있었고 심지어 악성 코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컨테이너 이미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굉장히 저희한테 그 고맙다라고 인사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만큼 그 컨테이너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SUC 솔루션즈는 그 이미지가 안전한 이미지만 배포되고 할 수 있게끔 배포되고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핵심이고요. 거기에서 나아가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시스템 보안을 갖고 있습니다. 서버 보안 레스켓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심 기술이 뭐냐면 우회할 수 없게 명령어를 통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커널단에서 이 기술을 저희가 여기에도 그대로 녹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했죠. 그러면 컨테이너가 그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 명령어들을 저희는 통제를 합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를 모두. 그래서 이 명령어 통제는 그 시스템 관리자 혹은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운영할 수 있는 사용자를 할지라도 모두 다 통제를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와스를 실행하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명령어 자체도 우리는 모두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몇 개 안에 있든 간에 어떤 명령어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명령어 통제를 통해서 저희가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보안을 강화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하나씩 좀 더 살펴보면 컨테이너 이미지 보증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요. 무결성 검사는 뭐냐면 그 레지스트리에 올라가진 이미지들과 최초 등록된 이미지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스캔을 해서 변조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기술은 S밤 기술로 저희가 다 풀 스캔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평가는 컴플라이언스라든가 베스트 프랙티스도 나와져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나오죠. 민감한 데이터가 있는지, 멀레어가 있는지, 취약점, CV 기반으로 취약점이 있는지를 풀 스캔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오픈 소스 라이선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도 저희가 라이선스까지 검사를 해서 정상적인 좀 이미지만 배포되고 실행할 수 있게 저희가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운영되는 화면이 있고요. 플랫폼 승인 제어는 간단합니다.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이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다 쓰고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비인가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 승인 제어 기능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보안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컨테이너 런타임 보호입니다. 뭐 컨테이너 런타임 프로세스 보호도 있고 뭐 컨테이너 프로세스 무결성 검사 실행 차단도 있는데요. 핵심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그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보안 요소가 뭐냐면 격리입니다. 격리.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격리를 벗어나서 횡적으로 보안 취약장이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는 요소를 저희가 SJ 손주가 개발한 CGS라는 보안 제품군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횡적 이동을 모두 다 통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벗어나서 뭐 횡적 이동을 한다든가 혹은 호스트 OS로 넘어온다는 보안 행위도 저희가 런타임을 통해서 보호 기능을 통해서 완벽하게 통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이 보안 기능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고요. 뭐 적용 효과는 맞습니다. 뭐 앞에서 약간 보안 취약점이 있었죠. 뭐 왼쪽에 뻘긋뻘긋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SJ 솔루션즈가 제공한 보안 기능을 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자체를 보호함을 통해서 안전한 이미지만 정상적인 이미지만 배포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CGS의 목표입니다. 이제 뭐 확장되라고 좀 나와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CWP 제품이 VX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시냅 구성화면 보셨죠? 시냅에 보면 CWP도 있고 그 안에 CSPM, CIEM도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VX라는 제품을 같이 통합하게 되면 CWP를 통해서 서버 시스템 가상화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플랫폼까지도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왜? 그 CWP 가지고 있는 왼쪽에 보시면 런타임 프로텍션 보이시죠? 호스트 IPS라든가 호스트 안티모레어,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실행 통제, 무일성 모니터링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쓰고 있음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쓰게 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두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모두 안전하게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저희가 3D 시각화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이벤트들을 단순히 그 텍스트 기반으로 보여지는 게 그치지 않고 3D 시각화해서 그 보안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할 수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서버 보안과 같이 연계해서 하나로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보안 요소 구성 요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GTA로 확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GTA로 말씀드리게 되면 앞에서 뭐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제로트러스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CGS는 뭐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은 어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느냐? 인증이라든가 보안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니스트 SP800-207에 따르면 뭐 서브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IP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서비스의 그 대상 객체 ER이라고 부릅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정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가지고 있는 그 CGS라는 보안 제품은 보호해야 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보안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격리를 완벽하게 저희가 지원한다라고 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로트러스트 관점에서 저희가 뭐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제로트러스트 관련된 솔루션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라인업이 있는데 그 중에 ER 쪽에 저희가 그 CGS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CGS 제품은 ER 쪽을 보호하는 보안 제품이다. 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로트러스트 관점에서 ER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감히 언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발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